자, 5번째 썰 고민 사연이고 김영우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김영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 사연이자 푸념글입니다. 나이는 35, 남자입니다. 붕어 형님이나 여러분들은 평소에 친구들과 카톡이나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그리고 평소 일주일에 평균 약속이 몇 번 정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평범한 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평범한 것 때문에 현타가 자주 오고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주 느껴서입니다. 물론 저도 불알 친구가 한 3, 4명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친구들에게 서스름 없이 이야기하고, 반대로 저도 이 친구들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이 되는 일이라면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과 매일 연락을 하는 건 아니고 다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아무래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붕어 형님이 올려주신 영상에서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한다, 혼자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듣고는 외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카톡이나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평소에 아무 연락이 없고 카톡을 켜봤자 광고 메시지만 잔뜩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죽어도 별 관심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참 무기력해지고 현타도 오고 외로움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맨날 집 일, 집 일 이렇게 반복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 4일 정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긴 하는데 제 기준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매일 만날 수도 없다는 걸 알지만 저희 가치관에서 인간관계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남들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네가 먼저 약속을 잡아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지만 매번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도 뭔가 구걸하는 느낌이 들고 솔직히 자존심도 상합니다. 술자리를 좋아하지만 제가 술을 한 잔도 못하는 편이라 아무래도 술 약속은 거의 없고요. 저 불알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하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그 만남의 횟수는 확연히 적은 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유달리 소외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평범하니까요? 붕어 형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푸념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연만으로 느껴지는 거는 제가 느끼는 건 딱 그게 있어요. 특유의 외동의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네요. 외로움을 극도로 탄다는 거. 영호님한테 남자로서 허심탄회하게 여쭙겠습니다. 영호님 어렸을 때 그 주변에 누나랑 형 아니면 여동생이 남동생 있는 그런 남매지간의 친구들이나 형제지간 친구들 보면 부러웠죠. 형이나 누나 아니면 동생 있는 친구들 보면.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졸랐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이게 갑자기 영호님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갑자기 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커가면서 부러웠다고요? 근데 부러울 거 없습니다. 부러울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 친구들하고
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저 친구분하고 님하고 뭐 어떤 그런 뭐 갈등의 골이 있다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만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영호님 아셔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예전처럼 친구를 대하시면 안 된다. 예전 같은 친구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물론 머리로 이해가 되겠지만 마음으로 이걸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가 35이면 이제 나이가 적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사이가.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30 되기 전부터 친구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결혼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다거나 서로한테 아픔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친구랑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니까. 자, 영훈이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저도 이 친구들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되는 일이 하면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다.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하라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고 옛날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그게 아니라 친구라고 하면 서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예. 딱 이제 나이가 먹었자 그럼 각자 생활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35살이면.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 관계 이전보다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 중요해요. 중요한데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 그 친구분 중에 혹시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결혼하면 거의 남이라 보시면 돼요. 결혼했을 때. 그 친구가 혹시나 결혼했다. 그럼 남이에요. 그냥 남이라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친구한테도 편하고 저한테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이즈가 안 나와요. 어떻게 만납니까? 가정 있는 사람을. 술 먹자고 불러내면 누가 좋아할까요? 와이프 중에. 결혼하신 분들, 친구 중에 결혼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들은 왜 더 이상 친구가 아니냐면,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 이제 가보면요. 다 맞벌이고, 가사 분담을 해요. 가사 분담을. 애 태어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봐요. 애 태어나면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아니, 결혼하는 순간, 뭔가 누굴 만나고 할 만한 여유가 안 생겨요. 마음적 여유가 안 생겨. 만나면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부부 생활에 민폐가 됩니다. 그만큼 두 분과의 시간을 못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처럼 그런 관계를 기대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영혼이. 욕심입니다. 친구도 가끔 봐야 반갑지 자주 보면 별로 안 반가워요. 그러니까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경우가 생기면 각자 만나지 못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어딘가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본인의 일가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호님은 보니까 뭔가를 같이 해야 그게 즐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뭔가를 같이 해야만 누군가 어울려야만 그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근데 그 영혼이 나이대가 되면 보통 그게 시들시들지거든요. 여기 사람들끼리 있는 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부딪히는 게 싫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놀던 사람도 그냥 뭐 혼자 놀고 아니면 소수 정예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생기거든. 요즘 보면 왜 그 차박하시면 혼자 차박하신 분도 있고 나 혼자 낚시 가신 분도 있잖아요. 많거든요. 옛날처럼 막 모여가지고 막 우르르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영혼이 뭔가를 하려면 항상 누군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나름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강박관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게 남들 보니까 낙석도 많고 술집 지나다니면서 놀면서 하호하는 그런 거 보니 난 뭐하지 이 생각한다고요? 자 영호님 회폭해줄게요. 돈에 더 하셔도 됩니다. 회폭하시게. 저 말 들으니까 내가 님한테 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속 많은 게 뭐가 그리 중요하죠? 제가 좀 여기서부터 시계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약속 많은 게 행복한가요? 장관 약속 많은 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약속이 많은 것도 있지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약속도 많은 거예요. 그 약속이 다 좋은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약속 많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만났다고 확진자 발생하면 다 같이 죽겠다는 건데 그거? 요즘 같은 시대에 네, 회폭 듣고 마음에 드시면 추가 donate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약속 모는 게 무슨 자랑이야? 약속 많은 게? 그 약속이 다 즐겁고 다 유익할 것 같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약속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술집 지나가다 논다고요? 어떻게 노는지 아십니까? 보통 술집 가보면 인생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 얘기하고 내 인생 왜 이런가 한탄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술집 가면 뭐 즐겁게 노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술집 가면 왜 경찰을 왜 부를까요? 나는 대한민국 술집 가면서 이렇게 막 즐거운 가운데서 먹는 걸 잘 못 봤어 사실. 뭔가 술자리 가면 10자리 있으면 7자리는 뭔가 삶에 찌들었다거나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술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 그러다가 술 과음해가지고 이성 상실해서 여기저기 행패 부리고 경찰 부르고 제가 아는 술집은 그런 곳인데요. 난 술집이 하하호 거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네. 술집 웃으러 가는 곳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술집 가 놀러 가나요? 그 놀러 간다고 생각합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아니면 뭔가 어디서 깨져가지고 술로 풀려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뭔가 즐기려고 가는 것 같습니까? 즐기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술을 안주 삼아서 뭔가 힘든 거 있으면 그걸로 이제 위로받으려고 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장 조절 못 해가지고 과음해가지고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 부러운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약속 많다고 하면 사람 많은데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풀렸잖아. 님 수도권 사시는지 모르겠어. 수도권 위험하잖아, 지금 수도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혹시나 확진되면 어떻게 돼요? 직장 못 다니잖아요,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확진되면 자가격리해가지고 출근 못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잖아요. 그리고 저 약속이 다 좋은 약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저희 가면 돈 안 씁니까? 공짜로 먹나요? 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술값 쌉니까? 가게에서 먹는 게 싸나요?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비쌉니다. 고기 삼겹살 소주 먹어도 둘이서 먹으면 양껏 먹어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 밖에 10만 원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람들끼리 막 부리끼면서 막 노는 것보다 나는 그냥 조용히 노는 게 난 낫던데. 그게 왜 부러운지 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걸 또 왜 비교를 합니까? 그거를.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정말 대도 안 하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하시네,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영호님. 아니, 비교할 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 술 먹는 거, 약속 많은 거 비교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차라리 남들 돈 많이 벌고 차라리 돈 비싼 차 끈다. 이거 비교한다면 나 모르겠어. 사람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거야, 이거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그냥 조용히 그냥 집에 가기 좀 내버려 두지.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오히려 욕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집에 가서 좀 개인 시간 좀, 어, 취미 생활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자, 내가 딱 답을 알았네. 이거 사연 좀 기네요. 사연 좀 길 것 같고, 예. 좀 길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연자 한번 잘 들으세요. 사연자분한테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 님 친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서 뭔가 해본 적이 없어. 혼자서 뭐가 좋아하는지를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냥 누군가 따라하면 같이 따라오고, 친구끼리 해야,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같이 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끌려 같이 해야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매번 친구 불러낼 수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돈이 나가잖아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영호님이 친구 만나면 모두 술값 다 지불할 수 있을 정도 돈이 많습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요즘에 술값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다 술값 때문에 부담 느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고깃집 가더라도 6, 7만 원 그냥 나오잖아요. 자꾸 누군가에 끌려가지고, 뭐 혼자서, 혼자 하면 막 우울해지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 하면 뭔가 우울해지고, 자꾸 이거, 자꾸 뭔가 옆에서 같이 하자 하면 내가 별로 내가 원래 안 해본 것도 주변에 하자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우르르 가버리고. 그러니까 살면서 35년 동안 살면서 내가 뭘 하면 행복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영훈이. 이건 친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친구도 해결 못 합니다. 친구 100번 만나도 해결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살면서. 내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도 보니까 마지못해 한 거야. 자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운동 저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외롭다? 생각 안 가집니다. 운동하면 내가 뿌듯한데. 안 그렇습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우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님이 여지껏 살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 한번 수첩이나 아니 메모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여지껏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가능합니다, 카퍼님. 오케이.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주변에서 쓸데없이 나 불러내서 막 술 먹자고 한다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해. 반대라니까요, 영훈이.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장강이 생각해보세요. 일 끝났는데 맨날 술 먹자고 불러내고 집에 가면 11시, 12시고 다음날 숙취해소 안 돼가지고 속 울렁울렁거리고 그 전날 먹었는데 내일 또 먹자고 내일 모레 또 먹자고 근데 각자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굉장히 있잖아요. 만드셔야 돼요. 한 3개, 4개 정도 만드셔야 돼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뭔가 취미생활 할 때도 자꾸 주변 눈치 보고 누군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취미생활 만드니까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혼자서 뭔가 시간을 더 가지고 내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이 들어서도. 근데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영혼이. 진짜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카포님 이거 저 얘기하는 동안 사연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뭘 하면 좋고 뭐에 꽂히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지 친구가 알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고 친구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따로 있고 친구가 좋아하는 게임 따로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따로 있고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따로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따로 있고 친구가 좋아하는 취미 따로 있어요. 친구라고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각자 하고 싶은 거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럼 친구끼리 만나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까? 나이 먹어서 만나면 재밌을까? 재미없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35살 되면 친구끼리 만나면 뭐 얘기합니까? 사람 사는 얘기합니다. 현실을 찌든 얘기밖에 안 해요. 사는 거 족같다. 대한민국 족같다. 뭐 정치 욕하고 특정 인물 욕하고 욕만 하도 끝난다니까? 뭐 유익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한 그렇게 한 3번 4번 나오면 내가 여기 왜 나온 거지? 보나마나 내 파도 편하겠네.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입양해달라 하는데 고민 사연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 영호님. 그 친구들끼리 각자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야. 오히려 35살 되잖아요. 그 정도면 누구랑 어울려서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지고 먼저 혼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 찾아야 돼요. 요즘 혼자 하는 취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혼자 하는 캠핑도 있고 혼자 하는 술도 있고 혼자서 이제 트레킹이나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뭐 종주하는 것도 있고 많아요. 뭐 캘리그라피도 있잖아요. 요즘에 인기면 님 캘리그라피 아시죠? 글씨 쓰는 거 많아요. 근데 님이 안 해서 그렇잖아. 제가 참 자존감이 낮은 게 진짜 누구한테 먼저 연락 오고 이런 거 부러워한다고요? 근데 그 연락이 좋은 연락인지 나쁜 연락인지 어떻게 합니까? 영우님. 연락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나한테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연락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사람 만나는 게 다 좋은지 아십니까?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다 좋은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한테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제발 내가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님은 그게 좋아 보인다고요? 그냥 만난 것 자체가 좋아 보인다고? 아니, 저게 뭐 친구랑 보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스토커가 보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채업자가 돈 갚으라고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연락 오면. 아니면 괜한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 특히 나이 먹어서 연락 오는 거는요. 그냥 친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나이가 먹은 상태에 누가 연락이 온다는 거는 그냥 안부 전화도 오는 것도 있지만 특정 누구한테 오는 거는 목적인 거야. 나한테 내가 뭐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안 줬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할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니 전화 오는 걸 부러워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아니 남이 전화 오고 안 오고 그게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게? 그 기준이 뭡니까? 전화 오고 안 오는 게. 아니 그냥 남이 전화 오든 안 오든 나 신경 안 씁니다. 뭐 전화 100번 오든 1000번 오든 그거 자기 일이잖아. 왜 신경 씁니까? 아니 자 제가 첫 번째 생각나는 첫 번째 썰. 영원히 잘 들으세요. 님이 불행한 이유는 자 님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정작 나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회폭입니다. 제가 첫 번째 썰로 얘기한 거 이제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면 본인만 손해라고. 아무 부질 없는 거라고. 지금 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부질 없는 거예요. 백날 천날 해보세요. 뭐가 좋아진 건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빠지죠. 자꾸 안 좋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수다를 떨건 말건, 어? 만날 사람이 있건 말건, 사람들과 어울리건 말건, 약속을 하건 알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장방이 안 그랬으니까 옆에 직원이 연락 자주 오고 약속 있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에 뿌리고 옆사람이다 뿌리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좋아해야 돼요. 적당히. 뭐든 적당히 좋습니다. 영우님 잘 들으세요. 님 그 성격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용당하기 딱 좋은 성격입니다. 누가 나에게 좀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뭔가 부탁하면 니 거절을 못할 거 아닙니까? 님 같은 사람 제일 이용하고 담을 빼먹고 버리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것들이 안 나가려면 내 자신이 강해야 돼요. 내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니까. 내 자신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돼. 일단 내가 일단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가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하면서 계속 이용당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발상이야, 영훈님. 영훈님은 정작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관심을 주면서 정작 김영우 본인은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나한테 관심을 안 주는 건. 왜냐하면 자꾸 옆을 보고 있거든. 자꾸 주변 사람 보고 있거든. 아니, 그렇게 주변 사람 관찰하는데 정작 일을 더 똑바로 하겠냐고. 내 자신 인생 똑바로 살겠냐 말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인생을 사세요. 본인 인생.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살고 본인의 인생에 충실하면 남이 전화를 걸건 말건 약속을 잡건 말건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예. 저는 오히려 막 그런 게 싫던데.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뭐 술을 같이 할래 하면 연락하는 게 너무 싫던데 나는. 가기 싫은데. 근데 요즘 그 영훈이 아셔야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은 영훈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막 옆에서 괜히 막 보자고 치근덕대고 막 어? 귀찮게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친한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냥 제대로 일면식이 없거나 별로 그렇게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뭐 끝나고 뭐 하냐 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내한테 무슨 부탁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영혼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면 돼. 그런갑다. 그런갑다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저 불알 친구들 님을 따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쳐. 저 친구들끼리 못 만나. 왜냐? 살기 바쁘다니까. 살기 바빠. 먹고 살기 바쁘다니까. 저 친구들 중에 메로나 때문에 뭐 직장이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에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술자리 가고 싶냐 말이죠. 가기 싫어요. 왜냐 내 처지가 지금 안 좋으니까. 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영훈이도 아셔야 되는 게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내 처지가 뭔가 좀 온전치 못하면 가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굴 보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친구끼리 하더라도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힘들면 보기 힘들어요. 약속을 안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복 입고 다닐 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훈이. 이미 그 시절은 끝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나이를 먹었으면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요. 음. 더 이상 친구에 목매지 마시고요.
뭔가 지금부터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꼴똘히 생각해 보세요. 뭐 친구가 오면 만나는 거지만 친구를 못 만났을 경우에 내 시간이 있었을 경우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혼자 있는 것도 많아요. 본인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사람 만난다고 즐겁지 않아. 사람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즐겁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옛날에야 뭐 사람들 많이 알고 지내고 뭐 인기 많으면 그게 막 부럽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저 사람들 비 다 맞추려고 저 사람 엄청 고생하겠네. 저 사람은 여기저기서 다 불러내니까 다 비 맞춰줘야 되잖아. 자기 시간도 없고 계속 만나야 되고 피곤하고 돈도 써야 되고. 어. 오히려 난 그 생각이 듭니다. 인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욕먹어요. 보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어? 여러분, 대표적 인사가 뭐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인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해봐. 대중들한테 엄청 욕먹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인사가 있다. 인기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인기 받은 만큼 욕을 배로 먹어요. 오히려 아싸인 사람들은 있는 둥 없는 둥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일 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나의 외로움을 자꾸 친구로 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바꾸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뭐 연락 오면 만나는 거지만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놔두세요. 이민님 어세요? 연락이 안 오고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면 놔두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이 익숙해져야 돼요, 영혼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예전처럼 막 아무 어떤 그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아니야.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들 책임질 게 많아. 결혼하신 분들 식구까지 부양해야 돼요. 어깨가 무거워요. 누구를 만나고 자식을 그 마음의 여유가 쉽게 생기지 않아. 그리고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 즐겁지 않아요. 현실에 현실에 뭔가 찌든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어. 그런 얘기 하면서 만나면 아 얘네들 도 많이 변했구나. 어. 만나도 예전 같지가 않구나. 만난다고 해서 뭔가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님 그거 하셔야 돼요. 영호님. 우리가 외롭다는 게 누구를 안 만나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 사람을 만날 때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 소외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사이에 뭔가 외로움 느끼는 거를. 오히려 그게 더 잔인해요. 그게 더. 사람끼리 있는데 뭔가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더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무서워요. 그 친구끼리 만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반가워서 잔뜩 기대를 안고 만났지만 만나고 나니까 별로 괜히 만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님한테 좋아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취미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안 잡고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영호님. 그걸 친구들이 해줄 수 없다니까요. 본인이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친구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현실에 찌들어가지고
변할 대로 변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변하겠죠. 나이 먹으면. 현실에 더 많이 찌들겠죠. 님도 찌든 것처럼. 그러면 뭔가 만나서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뭔가 공허해집니다. 점점 공허해져요. 그럴 바에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게 좋다는 거죠. 자주 보는 것보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호님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저런 분들 특징이 하나 얘기해줄게. 메모를 안 해. 저는 영호님 같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메모를 안 합니다. 안 적어요. 왜냐? 어차피 실천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뭔가 두루뭉실합니다. 뭔가 구체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부터 뭔가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한번 찾아봐요. 검색해가 찾아봐가지고 괜찮은 데 있으면 한번 뭐 알아보고 난 다음 한번 갔다 온다든가. 맨 처음에 어색하지. 맨 처음에 누가 같이 가자는 사람 없이 혼자 가면 뭔가 어색한데 몇 번 가보면 재밌어요 이게. 재밌으면 일단에 네. 뭔가를 네. 계속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해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영훈이.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훈이의 문제는 그런 거야. 이걸 어렸을 때부터 보통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걸 이제 커서 이제 해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려서 뭔가 좋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꽂힌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카 같은 거 이제 오라시게 같은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 먹어서 그거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과의 어떤 외로움이 해소가 되거든요.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대로 충전이 되거든. 보통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 성인 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니면 어렸을 때 했지만 뭔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성인 되고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사람과의 어떤 소외감과 외로움,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키덜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 이제 다 큰 남자가 이제 뭐 장난감, 애들 같은 거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이제 모으고 하는 것들. 뭐 그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장난감 무지하게 갖고 싶었지만 집이 너무 힘들어서 못 샀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는 구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사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지를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꾸준하게 뭔가 이제 액티비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내가 여지껏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면 행복감을 느끼는지, 뭘 좋아하는 거 있을 때 만족스러운지를 깨닫고 살아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그거는 친구도 채워줄 수 없고, 부모님, 애인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영훈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해볼 만한 거, 내 환경에서 해볼 만한 거, 관심 가졌던 거를 끊임없이 찾아보시고 실행에 옮기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나아지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훈이. 더 이상 친구 이런 거에 목매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절대 관찰하지 마세요. 약속 같은 거 있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 그런갑다. 아니면 나는 이런 생각 들어. 저렇게 약속 잡히면, 야, 저 사람 맨날, 어? 저렇게 약속 잡히 술 먹으면, 저렇게 나중에 되면 간에 탈날 텐데. 저렇게 하면 집에 싫어할 텐데. 결혼해서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와이프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아, 뭐, 저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뭐, 난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영호님,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정말 길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붙잡고. 좀 페폭도 섞어서 얘기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누구나 외로워요. 저도 외롭고. 근데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자꾸 나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계속 해 나가야 돼.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영우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른 거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바꿔 나가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제가 해드린 조언들이 영우님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